인터넷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실크로드. 일반 브라우저로는 절대 접속할 수 없는 다크웹. 깊숙한 곳에서 한 젊은 프로그래머가 당시 가장 논란이 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로스 윌리엄 울브리트. 1984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지상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졌고 정부의 통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완벽한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울브리히트는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의 등장인물에서 다운드레드 파이런 로버츠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바다의 해적처럼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실크로드가 등장하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적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 라즐로 하니에츠의 피자 거래 이후 비트코인의 실용적 가치를 증명할 새로운 사례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울브리히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토르 네트워크의 익명성과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을 결합한 것입니다. 일반 인터넷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에서 정부의 감시를 피해 완전히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초기 실크로드는 울브리히트의 이상주의적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죄와 관련된 물품만 거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죠. 주로 마리화나 같은 소프트 드러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이트가 성장하면서 원래의 철학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크로드의 거래 품목은 다양해졌습니다. 마약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강력한 약물도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위조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해킹 도구 등이 등장하며 사이트의 범위는 초기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울브리히트는 사이트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2011년 초 알토이드라는 닉네임으로 버섯 관련 커뮤니티와 비트코인 포럼에 실크로드 링크를 올리며 홍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사이트의 알려짐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사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폐쇄 당시 가입자 수는 약 95만 명에 달했고 하루 거래량만 수백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크로드는 온라인 마약 거래의 주요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성공은 비트코인에게도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1년 실크로드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했죠. 2012년 10달러 수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2013년에는 1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수백만 건의 거래와 수백만 비트코인의 이동이 있었으며 비트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첫 번째 대규모 사례가 되었습니다. 당시 금융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거래 기록은 영구적이기에 언젠가는 추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의 기술적 잠재력을 입증한 첫 대규모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즉석 결제, 제3자 없는 직접 거래,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같은 디지털 화폐의 핵심 가치들이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런 성장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의 화폐, 마약의 결제 수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연일 비트코인의 어두운 면을 집중 조명했고 각국 정부는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울브리히트와 실크로드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추적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토르 네트워크와 비트코인의 조합이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FBI는 2011년부터 실크로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이 투입되었고 블록체인 분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익명이지만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영구 보존된다는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울브리히트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초기 홍보 활동에서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 포럼 닉네임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자신의 실명으로 작성한 글에서 실크로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죠. 2013년 들어 FBI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크웹 서버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고 실크로드도 여러 차례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울브리히트는 점점 경계심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의 글렌파크 공립도서관에서 한 젊은 남성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스 울브리히트였고 드레드 파이런 로버츠로서 실크로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FBI는 몇 달간의 추적 끝에 울브리히트의 정체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을 실행했고 그 순간 울브리히트를 제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노트북을 끄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체포 직후 노트북 압수와 함께 실크로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FBI는 사이트 서버를 장악했고 울브리히트가 보유한 17만여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당시 가치로 약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당시 압수 자산 규모로 인해 FBI가 일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이 이렇게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사이트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체포 폐쇄 직후 비트코인은 약 145달러에서 한때 110달러까지 급락했다가 124달러로 일부 회복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한동안 주류 언론에서는 비트코인을 범죄의 화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비트코인 하면 마약과 불법 거래를 연상하게 되었죠. 2015년 2월 로스 울브리히트는 마약 밀매 공모, 컴퓨터 해킹 공모, 위조 신분증 거래 공모, 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 29일 그는 연방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학자들은 울브리히트 판결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울브리히트는 직접 마약을 판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형량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사법부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죠. 실크로드가 사라진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다크웹에서의 암호화폐 사용 패턴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은 마약 범죄 현장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쉽고 마약 매수자들이 ICT 기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비트코인 거래 추적이 훨씬 정교해졌고 정부의 수사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익명성을 더 강화한 모네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등장했지만 일부 주요 거래소는 특정 관할에서 프라이버시 코인 취급을 제한하거나 상장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당국의 대응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사건에서 배운 교훈이 이런 규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1월 21일 로스 울브리히트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면적, 무조건적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면의 적절성을 두고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사건은 암호화폐 역사에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분석했죠. 이 사건은 비트코인의 기술적 잠재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지만 동시에 범죄의 화폐라는 오명도 안겨주었습니다. 암호화폐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거래, 더 저렴한 수수료, 더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실크로드 사건이 남긴 근본적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 실크로드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회의 안전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탈중앙화가 가져다주는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암호화폐가 진정으로 성숙한 기술이 되려면 혁신과 책임감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실크로드 사건은 기술이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유와 규제, 혁신과 위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